네, 매주 월요일 주말 동안 있었던 뉴스를 정리하고 새로운 주간 뉴스를 미리 살펴봅니다. 발빠른 뉴스와 깊이 있는 해석이 있는 김준일의 일, 박원석의 석, 일석이조 시간입니다. 일석이조의 브레인으로 다시 돌아온 김준일 뉴스톱 수석 에디터 그리고 박원석 전 의원과 함께합니다. 두 분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얼었어요. 그래서 막 다 안 되네요. 여기가 나으신가요? 거기가 나은 것 같아요. 살짝 바꿀까요? 아닙니다. 저도 여기가 납니다. 여기가 좋아요. 네. 네, 아니 지난주까지 너무 고생하셨는데. 지난주에는 김준일의 일석이조를 김준일이 진행을 했어요. 아, 그런 일이 있었습니까? 황당한 일이 있었군요. 자, 이번 주에 주목할 첫 번째 뉴스를 살펴보겠습니다. 주말부터 오늘까지죠. 윤석열 대통령의 발에 관심이 많이 쏠리고 있는데요. 지난 1일 대구에 가서 야구 개막전 시구를 하고 또 대구의 서문시장을 방문을 했죠. 그런데 오늘 또 4.3 추념식에는 불참을 했습니다. 당장 민주당에서는 비판을 하고 나섰어요. 시구는 하고 4.3은 안 가냐 이런 비판을 하고요. 대구는 되고 제주는 안 되냐 이런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두 분 좀 대통령의 추념식 불참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글쎄요, 좀 아쉽죠. 작년에 네. 당선 직후에 4.3 추념식에 참석해서 4.3의 완전한 해결, 유가족의 명예회복, 이걸 얘기를 했는데, 근데 오히려 지금 국민의힘이나 보수 진영에서 나타나고 있는 모습은 거꾸로 가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잖아요. 네. 태영호 최고위원이 전당대회 과정에서 김일성의 지시로 이루어진 일이다. 그리고 이제 김광동 화야진실위원장, 이분은 과거에 이제 공산주의자들의 소행이다. 지금 제주도 전역에 현수막이 걸려 있대요. 네. 우리 공화당을 비롯해서 이른바 이제 보수 단체들이 김일성의 지시하에 공산주의자들이 일으킨 폭동이다라는 내용으로 제주도 전역에 현수막을 걸어서. 근데 그건 사실이 아니지 않습니까? 사실이 아닐 뿐더러 이 4.3 지금 추념식을 앞두고서 어떻게 보면은 제주도민들의 마음이 굉장히 상해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이럴 때 오히려 대통령이 참석을 해서 본인이 과거에 천명했던 그런 약속을 이행하는 모습을 보이고 이렇게 4.3으로 인해서 또다시 이념적으로 대한민국의 공론이 분열되고 제주도민들이 상처를 입는 것을 좀 어루만질 수 있었으면 좋았을 텐데. 네. 지방 일정을 이렇게 다 수행하고 4.3은 한미 정상회담 준비 때문에 바쁘다 이런 핑계를 대긴 했지만 안 가는 모습이 글쎄 제가 보기에는 그냥 이런 분위기를 방치하는 거 아닌가. 근데 이런 생각이 들어서 이게 약속했던 거와는 매우 다르다. 그런 생각밖에 안 듭니다. 김준일 에디터는 어떻게 비슷한 생각인데 일부러 이러나? 약간 이런 생각이 들어요. 일부러요? 네. 아니 그러니까 제가 이런 거죠. 지금 지방 일정만 1박 2일로 4개를 다녀왔어요. 지금 그렇습니까? 순천도 가고 호남도 갔죠. 심지어. 네. 그리고 진해도 가고 대구도 가고 만약에 이 일정이 다 없었다 그러면은 제주 안 가는 게 한미 정상회담 준비 때문에 그럼 정말 중요하잖아. 이게 좀 납득이 될 수도 있잖아요, 사실은. 네. 근데 다 갔다 오고 시구도 하고 서문시장 가서 얘기도 하고 막 다 한 다음에 여기만 안 가겠다라고 하니까 제주 4.3 그러니까 제주도민들의 상실감 이런 것들 굉장히 클 것 같고요. 그러니까 이게 약간 뭐라고 해야 되나요? 뭔가 의도가 있다. 아니, 의도라기보다는. 그건 아니고요. 예, 이러면 제주로 홀대하겠다라는 그런 거보다는 이를테면은 보수층을 자극하지 않겠다. 쉽게 얘기해서 보수층 일부에서는 어쨌든 이거를 폭동이다. 네. 공산주의자들이 한 것이다. 사실관계 맞지 않더라도 이렇게 신감처럼 믿고 계신 분들이 있잖아요. 여기에 가면은 네. 지금 보수층이 또 반발할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게 뭐라고 해야 되나? 윤석열 대통령이 심리적으로도 그렇고 지지율상으로도 그렇고 정말 궁지에 몰렸는데 네. 지금 믿을 거는 보수밖에 없고 지금 보수 지지율만 나오잖아요. 다른 데 안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보수층마저 떠나가는 것이 상당히 두려운 게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그동안 작년하고 올해하고 1년 사이에 이 정도로 완전히 네. 태도와 메시지가 달라지지 않았나. 그래서 참 깝깝합니다 개인적으로. 근데 이게 이제 돌이켜보면 네. 4.3이 국가기념일로 지정된 게 2014년이에요. 박근혜 정부 때입니다. 그러니까 국가기념일로 지정됐다는 것은 이제 국가 폭력에 의해서 무고한 양민들이 희생됐다라는 인식을 전제로 국가기념일로 지정한 거예요. 그렇습니다. 일종의 이제 사회정치적인 합의가 있었던 거고, 물론 이제 특별법은 그 뒤에 제정이 됐습니다. 2018년도 문재인 정부 때 제정이 돼서 진상규명 명예회복을 위한 작업이 지금 진행 중이고
오히려 그걸 이제 완수하겠다고 지난 대통령 선거 시절에 약속을 하고 또 작년에 당선인이 돼서도 추념식에 참석해서 공언을 했던 거예요. 근데 지금 보수 진영 일각에서 이제 그런 진전을 거꾸로 돌리려는 모습이 나타나면 네. 대통령이 오히려 일부러라도 가서 그런 게 아니다. 이 국민의힘이나 우리 정부는 이 4.3 그 사건이나 혹은 4.3 그 피해자들의 명예를 훼손하려는 이런 의도를 갖고 있지 않다는 걸 보여야 되는데 이걸 대통령이 그냥 아무 액션을 안 한다는 건 방치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 점이 우려스럽다는 방치하는 거예요. 이유가 뭘까요? 지금 김준일 기자가 얘기했던 겁니다. 보수진영 일각에서 그런 인식이 있고 지금 전체적으로 국민의힘이나 윤석열 정부 들어선 이후에 국민의힘이나 보수진영 전체가 더 보수 색채가 뚜렷해지고 있어요. 심지어 이제 뭐 극우적인 그런 언행들까지 공공연히 일어나고 아니 정광훈 씨와 김재원 최고위원 간에 있었던 최근의 일들 네. 이런 게 좀 그런 정황을 뒷받침하는 거 아니에요? 근데 대통령도 이에 대해서 별로 문제의식을 안 느끼는 거예요. 근데 기본적으로 네. 말씀하신 대로 최소한 그 보수만 살진 않잖아요. 대한민국에. 그런 보수, 진보, 중도 이렇게 다 설득해서 통합의 리더십을 발휘하려고 하는 게 상식적인 판단인데 그렇지 않을까요? 그게 그러니까 이 네. 통합의 리더십이라는 거는 정말 네. 부단한 노력이 필요한 거죠. 네. 부단한 노력이 필요한데 저는 그렇게 봐요.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 지지율이 20% 뭐 중반대까지 떨어졌잖아요. 작년에. 네. 바이든 날리면 특히 이제 네. 그때 전후로 해가지고. 24%까지. 예. 그러니까 이게 저는 생존의 위협을 느꼈다고 봅니다. 사실. 예. 그러니까 이게 보수 대통령의 탄핵을 한번 당한 적이 있잖아요. 네. 여기서 더 떨어지면은 굉장히 위험하다. 그러면은 이게 굉장히 그 보수적이 되고 말 그대로 진짜 보수적이 되고 사람이 네. 움츠리게 되고요. 본능에 충실하게 돼요. 이 본능에 충실하니까 그러니까 이 불편한 나랑 다른 거를 만나고 접하고 이런 거는 굉장히 이 본능에 어긋나는 거예요. 그래서 네. 이제 보통 이제 호모필리 뭐 이런 얘기가 있잖아요. 유유상종이라는 말인데 이게 사람은 원래 그렇거든요. 자기랑 친한 사람들 개딸은 개딸끼리 뭉치고요. 원래 태극기는 태극끼리 뭉칩니다. 개딸이 태극기 만나면 매우 불편해요. 서로. 그러니까 아예 상종을 안 하는 거예요. 근데 대통령은 그렇지 않으냐고 다 만나야 되는 건데 지금은 굉장히 위축돼 있다라는 거 하나인데 네. 문제는 그러니까 게다가 당정일치 뭐 이렇게 해가지고 다 똑같은 사람들끼리 이제 다 지도부까지 됐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거예요. 고만고만한 사람들끼리 고만고만한 얘기를 하면은 고만고만한 답밖에 안 나옵니다. 아니 지금. 근데 지금 서문시장에 가서 초심을 강조하지 않았습니까? 왜 정치를 시작했고 왜 대통령이 됐고 누구를 위해서 무엇을 위해서 어떻게 일할지 그리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가슴 벅차게 느낀다 이런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초심을 굉장히 강조했으면 대통령 당선됐을 당시에 본인 마음으로 다시 돌아가 보겠다. 뭐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취임한 지 1년이나 지나서 초심을 얘기하는 것도 좀 이상하다고 보는데요. 네. 저는 지금 대통령 선거 캠페인을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 서문시장에 지금까지 6번을 갔다면서요? 네, 맞아요. 후보 시절에 3번 가고 당선된 이후에 3번 갔다고 1월 하는데. 1월 달에 김건희 여사도 또 단독으로. 뭐 100주년이라는 계기가 있어서 저는 갈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려면 네. 지금 이제 상황을 특히 국정 운영에 대한 평가나 또 국민 여론이 이런 걸 고려한다면 균형이 좀 맞아야 되는데 그런 균형에 대해서 정무적인 고려를 전혀 하지 않는 것 같고 그러니까 유독 서문시장 물론 역대 보수 대통령도 힘들 때 서문시장 많이 갔어요. 가가지고 이제 이벤트 하고 오고 이런 게 이제 단골 메뉴였는데 조금 이제 좀 달라진 진화된 모습을 보여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윤 대통령이 과거에 대통령 선거 할 때 권력은 서문시장에서 나온다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저는 그 발언도 대단히 잘못된 발언이고 문제의식을 느끼는데 아니 시장이 서문시장만 있는 게 아니고 부산에 가면 자갈시장도 있고 네. 광주에 가면 양동시장도 있고 제 지역구에 오면 능곡시장도 있는데 능곡시장 안 가셨나요? 왜 힘들 때 이렇게 서문시장만 가는지 그거는 이제 집토끼들이 편한 거죠. 그러니까 불편하고 껄끄러운 거를 좀 피하고 싶은 그런 심리에 더해서 지금 이 정치적 위기가 제가 보기에는 오히려 중도층이라든지 2030이라든지 이런 데서 이제 민심 이반이 일어나는 건데 그럴수록 집토끼들이 더 단단히 뭉쳐야 된다는 엉뚱한 해법을 지금 내놓고 있는 것 같아요. 네.
물론 이제 최근 나온 여론조사에서 보면 TK에서마저도 긍부정이 뒤집어졌습니다. 맞습니다. 부정평가가 더 높아졌어요. 예. 그거 하나 이제 위기라고 볼 수 있는데 근데 그 위기를 해결하는 것도 조금은 좀 이 국정 운영의 폭을 넓혀서 정치를 확장성 있게 해야 되는데 이 안으로 더 쪼그라들어서 우리 팀끼리 단단히 뭉치자. 이거는 대통령이 뭐가 편하고 뭐가 좋고를 떠나서 정무적으로 지금 윤 대통령이나 이 여당한테 도움이 안 돼요. 여권 내부에서도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그렇죠. 요거 좀만 첨언을 하자면은 네. 윤석열 대통령이 서울시장에서 이렇게 얘기해서 왜 정치를 시작했고 왜 대통령이 됐는지 누구를 위해서 무엇을 위해서 일해야 되는지 가슴 벅차게 느낀다라고 하면서 초심을 얘기를 했거든요. 저는 대통령이 그런 의도로 얘기를 하지는 않았겠지만은 이거는 보수를 위해서 일하겠다라는 것처럼 들려요. 예. 아예. 그러니까 왜 대통령이 됐는지 누구를 위해서 무엇을 위해서 일해야 되는지 저는 이거를 4.3에 가서 얘기를 했었어야 된다고 아니면은 광주에 가서 얘기를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통합 차원에서. 예, 통합 차원에서도 그러고요. 여기에 가가지고 이 얘기를 하면은 지지자들의 얘기만 듣는 것처럼 비춰질 수가 있어요. 대통령이 의도하지 않았든. 그러니까 중요한 건 아까 전에 유효상종 말씀드렸는데 이제 그 굉장히 유명한 그 미국 사회학자 마크 그레노베터라는 그 사회학자가 이제 만든 이론 중에 하나가 위크타이 이론이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약한 유대 관계. 그러니까 보스턴에 있는 실직자들을 조사를 해보니까 강하게 알고 지내던 사람들한테 직장을 구한 게 아니라 다 약한 고리에서 다 직장을 구했다라는 거거든요. 이건 정치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그 위크타이가 스트롱 타임만 남아 있어요. 지금. 근데 네. 위크타이가 바로 4.3 같은 데거든요. 그러니까. 이런데 그러니까 4.3은 사실은 이념적으로 중립적으로 충분히 접근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죠. 진보층까지는 아니더라도 중도층에서 할 수 있는 건데 이런 거 약한 고리를 다 끊어버리면은 갈 길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통령이. 예. 그러니까 참 걱정입니다. 제가 아까 작년 여론조사 숫자를 언급결에 말해버려가지고요. 2022년 8월 2일부터 4일까지 한국 갤럽 조사에 나온 것이고요. 대통령 직무수행 긍정응답이 24%, 부정은 66%였습니다. 자세한 여론조사 내용은 중앙선거 여론조사 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시면 됩니다. 어쨌든 지금 보면 여러 가지로 현안들이 굉장히 많고 특히 이제 한일 회담 이후에 후쿠시마까지 의혹도 많이 있고 뭐 그에 비해서 이제 여론 지지율은 오르지 않고 뭐 여러 가지로 지금 복잡한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정책이면 정책 뭐 등등에 대해서 좀 돌파구가 필요한 상황인데 여전히 윤석열 정부 좀 안개 속이다. 인사 문제, 정책 문제, 뭐 탈출구가 잘 안 보인다. 이런 비판도 좀 가능할 것 같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저 4.3 얘기 하나만 짧게 얘기할게요. 왜 안 갔냐? 네. 제가 추론하기에는 꼴 보기 싫은 사람 거기 다 모인다. 이준석까지, 네. 이재명까지, 네. 문재인까지. 네. 거기 그냥 안 갈래. 차라리 나는 이런 게 아닌가. 솔직히 피하고 싶다. 그러니까 그냥 야당 대표 안 만나잖아요. 네. 이준석 거의 뭐 이제 내부 총질한다고 거의 쫓아냈잖아요. 문재인 대통령 지금 계속 저격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보기 싫은 사람들 안 보려고 안 간 게 아니까 저는 그렇게까지 생각이 박원순 들어요. 의원님 동의하세요? 그런 심리를 헤아려서 문재인 네. 대통령은 오후에 가기로 했는데 그 정도 배려를 했으면 가셨어야죠. 그러니까요. 네. 오후 전직 4시. 대통령이 안 마주치려고 오후에 가기로 했는데. 네. 뭐 좀 만나고 싶지 않은 사람도 만나는 게 정치 아닙니까? 그러니까 네. 저는 그래서 그런 포용 어떤 리더십 이런 거를 보여주길 바랐는데 모르겠습니다. 제 이런 의견이 기우이기를 바랍니다. 예. 글쎄, 뭐 저도 바랍니다. 기후위기를 다 같이 바라면서 자 이번에는 김준일 뉴스톱 수석 에디터께서 가져온 두 번째 뭐 주목할 만한 뉴스 얘기를 좀 해봐야 될 것 같은데요. 대장동 관련해서 민주당의 이재명 대표 재판 그리고 50억 클럽 특검법 처리 이 문제도 굉장히 좀 주목이 되는 상황입니다. 예. 뭐 50억 클럽 같은 경우에는 지금 뭐 여기 박원석 의원님이 훨씬 더 설명을 잘할 것 같아요. 지금 정의당 입장에 대해서 명확하게 파악을 하고 계시니까 그래서 뒤에 좀 얘기를 하면 될 것 같고 네. 지금 뭐 공직선거법 위반 같은 경우에는 저는 일단은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와 관련해서 꼭 해야 되는 수사. 네. 그리고 할 수도 있는 수사. 그리고 해서는 안 되거나 하면 이상한 수사. 뭐 이런 게 있거든요. 네. 근데 대표적으로 이상한 수사 아니면은 해서는 안 되는 수사가 김문기를 알았다 몰랐다 이거예요. 개인적으로 알았냐 몰랐냐. 그러니까 네.
저는 이재명 대표가 충분히 기억했을 가능성을 배제를 할 수도 없다라고 봅니다. 뭐 정황상 뭐 그렇잖아요. 그런데 이거를 기억력 테스트를 하는 거잖아요, 지금. 너 그래서 몰랐다라는 거야? 몰랐다라는 거야? 계속 얘기를 하고 유동규도 나와가지고 계속 얘기를 하는데 이거는 수사가 아니죠. 저는 이거는 수사가 아니라고 보고 유동규 씨하고 지금 이재명 대표하고 만나가지고 지금 재판에서 얘기를 했는데 서로 뭐 얼굴도 안 쳐다봤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똑같은 얘기예요, 계속. 너 왜 몰랐어? 너 왜 몰랐어? 얘기를 하고 난 기억 안 납니다. 난 기억 안 납니다. 이런 코미디가 어딨나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사실 그 백현동 관련해서 협박을 받았다. 네. 그런 거는 입증이라도 가능해요. 그러니까 이게 협박인지 아닌지 그거를 심정이라도 하더라도 네. 개인의 느낌이라고 하더라도 뭐 문건이 있네 없는데 이거는 완전 코미디 같은 재판이거든요. 그러니까 수사거든요. 사실 이거에 너무 저는 과도한 의미를 두는 것도 그러고 저는 이거 같은 경우 다른 건 모르겠는데 이거는 무죄 나올 가능성이 매우 높다. 네, 그렇게 봅니다. 네. 그 박원석 의원님도 그렇게 전망하세요? 어떻게 전망하세요? 재판은? 아니 이게 뭐 주관적인 기억에 관해서 판단을 내려야 되는 건데 그게 객관적으로 그럴 리가 없다. 기억이 안 날 리가 없다라는 증거를 지금 검찰이 제시해서 그걸 가지고 사법부를 설득하겠다라는 건데 사람의 주관적인 기억에 대해서 제3자가 어떻게 그걸 객관적으로 판단을 하죠. 저는 그 자체가 조금 이상한 재판이라고 보고요. 물론 여러 가지 정황으로 봤을 때 그 몰랐다가 얘기한 이재명 대표의 방송 토론에서의 얘기가 의심이 드는 바는 있어요. 그러나 그 순간 기억이 안 나거나 모를 수도 있는 거예요. 사람이라는 게. 오래전에 만났던 사람 한동안 안 만나면 저도 기억이 잘 안 나거든요. 어디서 봤더라 이러면서. 근데 이걸 가지고 재판을 통해서 과연 당시에 그 방송 출연에서 했던 얘기가 객관적 사실에 부합하는지 허위 사실인지 이걸 가린다는 것 자체가 제가 보기엔 좀 이상하고 물론 백현동 경우에는 좀 다릅니다. 그게 국감장에서 한 얘기고. 그렇죠. 당시에 이제 국토교통부에서 그 성남시를 향해서 이 백현동 부지와 관련돼서 했던 일련의 그런 조치들이 과연 협박이었냐. 그게 객관적으로 사실에 부합하느냐 이건 가려볼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너무 이게 그 이재명 대표에 대한 지금 사건이 워낙 많다 보니까 모든 사건들이나 그와 관련된 그 유동규 씨라든지 관련자들의 메시지가 주목을 받는데 어쨌든 저게 재판할 가치가 있나 이런 생각은 들고요. 50억 클럽 특검 관련해서는 정의당의 입장은 명확해요. 네. 그러니까 50억 특검이고 김건희 특검이고 하자는 겁니다. 지금 검찰이나 지금 여당의 태도로 봤을 때 이 수사를 할 의지가 전혀 보이지 않고 한동훈 장관이 나와서 얘기했잖아요. 네. 특검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얘기했고 다만 국회법에 정해진 절차를 지켜서 하자. 그래야 이게 실효성이 있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대통령 거부권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런데다가 이게 패스트트랙이 그렇게 패스트하지 않아요. 아시겠지만 법안 숙려 기간이 330일인데 법사위가 상임위하고 이게 겸해져 있어서 상임위 90일은 뺀다 하더라도 최소 180일 상임위의 숙려 기간이 필요하고 본회의로 넘어왔을 때 60일인데요. 김진표 의장이 넘어온 다음 날 처리해도 181일이 걸리는 거예요. 그럼 6개월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어쨌든 50억 클럽 특검은 법안 1소위에 이제 상정이 회부가 됐어요. 법사위 상정이 돼가지고 거기 논의를 하는 거고 안 하고 싶어 할 거예요. 그러나 명분이 없어요. 안 할. 그 명분을 계속 밀어붙이자라는 거고 정치적으로 봤을 때 50억 클럽 특검이 국민의힘에 무슨 커다란 데미지나 손해인가? 저는 그런 생각은 안 들어요. 검찰 출신들은 그런 생각을 할지 몰라요. 특수부 선배들이 줄줄이 엮여 있기 때문에 이건 총선이 가까워지면 가까워질수록 국민의힘이 마냥 이걸 거부하기 어려울 거다 이렇게 보고 김건희 그 도이치모터스 특검도 특검 사안이 아니냐 논란이 있지만 어쨌든 혐의가 있고 의혹이 있고 고발이 됐는데 수사를 안 하면은 특검 사안이 되는 거예요. 대통령 영부인이기 때문에. 근데 이거는 만약 국회가 이거를 패스트트랙에 얹어가지고 밀어붙이면 그 순간 국회 마비되고 대통령 거부권 행사할 거 실효성이 없어요. 정치적으로 그냥 이거를 본회의에 패스트트랙으로 부의했다라는 의미만 남고 정치 공세만 남는 거예요. 근데 국회법 절차대로 한다고 한들 이게 될 가능성은 오히려 더 낮다. 민주당은 좀 그렇게 보고 있는 것 같지 않으세요? 그렇게 보고 있는데 저는 정치는 언제나 명분이기 때문에 그러면 명분을 얻고 그 명분을 얻어야 비로소 패스트트랙으로 가더라도 그게 명분 있게 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정의당 입장이 그렇고요. 저는 사실 뭐 민주당의 입장도 이해가 가고 정의당의 입장도 이해가 가는데 민주당이 이거를 급하게 빨리 처리를 해야 될 만한 이유가 있나 그 생각은 들어요. 뭐냐면은
이게 정의당의 안대로 가면은 이게 하반기로 넘어가거든요. 네. 그러면 그냥 아주 정략적으로 정무적으로 판단을 하면은 선거에 가까울수록 이게 더 민주당이 유리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네. 임박해서 이게 특검이 가면 갈수록 어쨌든 전체적으로 보면 그게 김건희 특검이 됐든 50억 특검이 됐든 지금 검찰이 잘못하고 있고 정부 여당에 관련된 사람들이 더 나올 가능성이 있으니까. 그래서 지금 사실은 민주당의 생각은 지금의 현재 이슈를 좀 이걸로 좀 네. 바꿔보자라는 것 같은데 저는 정무적으로도 차라리 그냥 하반기에 가는 게 맞을 것 같고 중요한 거는 어쨌든 이 검수완박 소위 말하는 검찰 수사권 제한 축소 요 법안과 관련해서 민주당이 밀어붙이다가 네. 이게 뭐 결과적으로 헌법재판소에서는 이제 뭐 그러니까 법에 유효하다고 얘기가 나왔지만 그 과정에 문제가 생겼잖아요. 그러니까 민주당이 뭔가를 밀어붙여가지고 좋았던 기억이 별로 없습니다. 사실은 그럴 때 봤을 때는 정의당이 생각하는 우려, 정의당은 또 민주당 이중대를 벗어나겠다라고 하는 스탠스다 보면은 정의당하고 밀당은 하되 정의당을 존중하면서 오히려 약간 말 들어주면서 끌려가듯이 가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근데 제가 이 50억 클럽 관련한 그 특검 취재를 쭉 해보니까 민주당이나 정의당이나 서로 말이 조금씩 달라요. 말이 조금씩 다른데 네. 안 하자는 것은 아니다. 그런데 이제 시기와 방법을 가지고 얘기를 하는데 실질적으로는 정치적으로 조금 딜하는 이런 모습들도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정의당은 정의당 나름대로의 어떤 이렇게 트랙을 밟는 목적과 이유 중에는 뭐 선거법 얘기도 조금 나오기도 하고요. 민주당 입장에서는 정의당하고 같이 일종의 개혁입법 연대로 해서 이런 뭐 50억 클럽 특검도 그렇고 그다음에 김건희 여사 관련된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과 관련된 특검도 그렇고 이걸 좀 해보려고 하는 이런데 정의당이 좀 잘 안 도와준다 이런 답답함도 좀 있는 것 같더라고요. 아니 개혁입법 연대 해놓고 위성정당 만든 게 민주당이잖아요. 과거에 이제 선거제도 개혁 다시 옛날로 돌아갑니다. 그래서 옛날 얘기 나옵니다. 그런 얘기는 제가 보기엔 별로 설득력이 없고 네. 아니 선거법이나 정의당이 이걸 이제 협상력의 지렛대로 네. 이걸 활용한다 이렇게 보는 시각도 있는 것 같은데 그런 건 아니고요. 이거 가지고 한다고 선거제도 뭐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선거제도도 결국에는 국회에서 합의가 돼야 되는 거지 합의 없이 선거제도 처리할 수가 없거든요. 근데 이제 패스트트랙이라는 절차를 국회 선진화법에서 만들어 놓긴 했으나 이게 어쨌든 다수당이 뭔가를 밀어붙이는 수단으로 매번 활용됐을 때 부작용이 굉장히 커요. 아니 그런데다가 어찌됐든 국민의힘이 끌려왔잖아요. 그게 진정성이 있든 없든 이거 뭐 법사위에 상정을 했지 않습니까? 그거는 국민의힘하고 민주당하고 간사 간에 합의해서 상정을 한 거예요. 일소위에 회부했지 않습니까? 네. 일소위 위원장이 기동민 의원이에요. 그럼 기동민 의원이 속도를 내가지고 일소위에서 속도감 있게 논의해가지고 법사위 전체회의에 상정을 하면 됩니다. 그걸 주도할 수 있으니까 소위원장이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목리를 부린다. 그러면 그때 가서 검토를 해봐야 되겠죠. 그리고 김건희 특검은 제가 보기에는 원내에서 여야 합의 없이 처리됐을 때 그 특검이 발동될 여지가 없어요. 국회만 그냥 올스톱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그걸 패스트트랙에 상정한다는 건 제가 보기에는 정무적으로 글쎄요. 당장에는 그거 가지고 봐라 대통령이 또 거부권 행사한다라는 식의 정치 공세는 가능할지 몰라도 실효성 없다는 점을 말씀을 드리고 싶고 역대 특검을 한 15번 정도 했습니다. 네. 우리 헌정사에서 여야 합의 없는 특검은 한 번도 없었어요. 왜냐하면 이건 특별한 수사권을 발동하는 거기 때문에 그게 합의 없이 진행됐을 때 그 성과를 보장할 수가 없습니다. 지금은 어떻게 보세요? 뭐 상정은 한다. 그러나 논의는 안 한다. 상정까지다라고 보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상정만 해놓고 논의는 무한정 미루는 이런 방향으로 가지 않겠냐라고 기자들은 좀 전망하는 것 같은데 김준일 에디터는 어떻게 전망하세요? 그러니까 국민의힘에서 그렇게 할 그렇죠. 것이다. 그렇게 하겠죠. 그렇게 하는데 네. 50억 클럽 같은 경우에는 윤석열 대통령의 뭐 부친 네. 그 김만배 씨 누나한테 뭐 집 이제 매매한 거 뭐 이거가 포함 안 되면은 받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저는 받을 수도 있다라고 보는데 그러니까 지금 분위기는 어쨌든 박영수도 손절 네. 이 분위기예요. 그러니까 사실 박영수가 네. 국민의힘 사람도 아니었고 네. 사실 이거는 검찰이 저는 그렇게 봅니다. 검찰이 보호를 한 거지 국민의힘이 박영수를 보호할 이유도 별로 없고.
그러니까 뭐 이런 거죠. 대통령하고 굉장히 가깝게 그렇죠. 일을 했다는 거 아닙니까? 하지만 언제든지 버릴 수 있는 카드죠. 손절 카드다. 그 정도는 뭐 언제든지 버릴 수 있다. 언제든지 버릴 수 있는 거니까 이제는 뭐 박영수는 지금 검찰이 지금 흘리고 있는 거 뭐 200억 약정설까지 나오고 이런 걸 보면은 그러니까 뭐 이제 무죄가 나올지 유죄가 나올지는 알 수 없으나 어쨌든 버릴 수 있겠다라는 시그널까지 간 것 같아요. 그러면은 나머지 권순일 뭐 이런 분들은 오히려 국민의힘이 유리하다고 보는 거죠. 그러니까 재판 거래 뭐 이런 의혹도 있잖아요. 네. 대법원 그렇죠. 공직선거법 대법원 판결. 뭐 그러니까 이거는 저는 충분히 합의 가능하다. 50억 클럽 같은 경우 합의 가능하고 네. 윤석열 대통령만 안 들어가는 걸로 그게 근데 정의당안이 그거잖아요. 그렇죠. 수사범위를 한정해서. 그러니까 그게 약간 그래서 정의당이 어쨌든 지금 캐스팅 보트를 쥔 것도 맞고 대충 그 방향으로 가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봅니다. 예. 정의당이 리드하는 방향대로 특검은 흘러갈 것이다. 그러면 어쨌든 13일 날 민주당에서는 13일 본회의 때 이 특검법안 처리하겠다. 이런 방침인 것 같아요. 이대로 되겠습니까? 아니 그게 이제 그 패스트트랙으로 예. 신속 처리안건 지정을 하겠다는 건데 그게 정의당의 합의가 없으면 안 돼요. 왜냐하면 그게 5분의 3이 돼야 되지 않습니까? 180석이 국회에서 180석이 돼야 되는데 그래서 민주당에서는 내용상 절충을 좀 하자. 50억 클럽 특검 내용은 수사 범위나 특검 임명은 정의당 안으로 하고 또 김건희 특검은 민주당 안으로 하고 근데 그게 그렇게 뭐 교환할 성격의 문제인가. 왜냐하면 이게 절차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네. 그래서 뭐 13일 날 민주당이 정해놓으면 13일 날 해야 되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민주당은 지난번에도 그랬어요. 지난 2월 임시국회에도 2월 20 며칠 날 통과시켜야 되니까 원래 지정하자. 그러니까 이거는 뭐 민주당이 정해놓으면 정의당은 하는 걸로 알아요. 일부 민주당 의원들 같은 경우에는 그 대단한 착각이라고 말씀드리고 어쨌든 정의당은 정의당의 정치적 판단과 정치 일정에 따라서 가는 겁니다. 그런 점에 미루어 봤을 때 이걸 법사위에서 최대한 합의 처리하는 게 이 법안이 실질적으로 가동될 수 있는 그런 유일한 길이라고 보고 50억 클럽 특검은 아까 김준일 대표 얘기했듯이 가능성이 있어요. 네. 왜냐하면 정치적으로 국민의힘이 그렇게 이 50억 특검이 치명적이거나 손해날 이유가 없습니다. 지금 박영수 뒤늦게 박영수 전 특검에 대한 압수수색까지 했잖아요. 보여주기 식이긴 합니다만. 네. 그럼 거기 남아있는 검찰 출신이 뭐 최재경, 곽상도, 김수남 이런 사람들인데 윤석열 대통령이나 이 정권이 그 사람들한테 빚진 게 없어요. 게다가 이게 내용상으로 보면 이재명 대표나 민주당하고 연결되어 있는 대목도 있지 않습니까? 네. 특히 이제 김만배 씨를 매개로 해서 때문에 오히려 이 특검 임명권을 민주당이 갖는 것도 이상하죠. 그런 점에 비춰봤을 때 저는 법사위에서 민주당이 이 논의를 밀도 있게 끌고 나가느냐 여부에 따라서 이거는 뭐 조기에 이 법이 통과될 수도 있다 이렇게 봐요. 그거 꼭 여쭤보고 싶었어요. 예. 특검 추천권 지금 정의당하고 민주당이 확실히 갈리고 있는 부분이 그 포인트거든요. 예. 예.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런데 전례를 봤을 때 이를테면 국정농단 특검을 박영수를 추천한 게 국민의당이었거든요. 안철수 쪽. 네. 그러니까 이게 당사자들은 빠져. 뭐 약간 그런 거 우리가 할게. 약간 그런 거라서 이번에도 사실 그러니까 그렇게 될 가능성이 높고 그게 조금 더 바람직하지 않나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민주당에서 추천을 하면 국민의힘은 안 받을 가능성이 있어요. 일단은. 네. 그리고 이재명 어쨌든 대장동 수사와 관련해서 이재명 대표가 수사를 받고 있으니까 그러면은 피해자가 뭐 검사를 선택하는 거 아니냐. 물론 이재명 대표와 관련해서 수사를 안 한다 할지라도 영향을 줄 수 있으니까 뭐 이런 논리들이 이제 나올 거니까 국민의힘에서도 차라리 정의당이 이렇게 할 가능성이 높아서 저도 그건 또 역시 정의당이 캐스팅 보트를 쥐고 있다라는 건데 저는 그냥 일단은 이재명 대표랑 이정미 대표랑 좀 만나셨으면 좋겠어요. 왜 안 만난 너무 거예요? 감정적인 고리 이 양당이 너무 커가지고 여야는 못 만나도 예. 야야는 만나야 못 되는 만날 이유가 없죠. 네. 뭐 이재명 대표가 좀 바쁘시니까 재판도 받으셔야 되고 그래서 일정을 못 잡는 게 아닌가 싶고요. 네. 어쨌든 50억 클럽 특검을 빨리 밀어붙여서 먼저 해야 됩니다. 이걸 동시에 꼭 해야 될 이유가 없어요. 저는 두 가지 다 특검해야 된다고 보거든요. 네. 검찰이나 국민의힘이 저렇게 나오는 이상. 근데 이걸 왜 반드시 동시에 본회의에 신속처리 안건으로 지정해야 되느냐. 그럴 필연성이나 당위성은 없어요. 그러니까 먼저 50억 클럽 하고 그다음에 되는 것부터 먼저 하는 거죠. 하자. 네. 그리고 검찰도 어쨌든 뒤늦게 하는 신용을 하잖아요.
이게 어떻게 보면 검찰 수사를 압박하는 지렛대도 되고 있다는 거예요. 이 특검법이 양당에서 그런 측면이 있죠. 발동된 예. 게. 검찰도 지켜봐야죠. 저게 진짜 뭐 하는 신용만 하고 수사를 하는 건지 안 하는 건지 그런 걸 종합해서 이걸 끌고 가야지 그냥 무조건 신속 처리 안건으로 지정한다 그래서 정치적 명분이 생기거나 실제 이 법안의 가동 가능성이 생기는 건 아닙니다. 그렇군요. 어찌됐든 정치권에 여러 가지 현안들이 있는데 말끔하게 쫙 일목요연하게 정리가 됐어요. 역시 정치권의 일석이조가 아닌가. 라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정리는 장윤성 기자님이 제일 잘하는데. 무슨 말씀이세요? 왜 이러세요? 예. 어쨌든 두 분 오늘 말씀 굉장히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Splish splash, I was taking a bath.